안녕하십니까. 87연구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얼마 전 종편방송 채널A에서 100세 프로젝트 오래 걷고 싶으면 단백질 음식을 섭취하자 라는 내용을 방송한 적이 있습니다. 이 방송에서 최고의 식물성 단백질 음식으로 청국장을 추천하더군요. 그래서 오늘은 청국장이 어떤 효능이 있는지와 함께 여러분들의 관심사항인 팔체질 적합도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의 약 70%가 단백질 결핍 상태라고 합니다. 우리 몸에서 이 단백질 하는 역할의 중요성을 생각한다면 이러한 통계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늘 고민은 단백질 역시 반드시 체질을 따져서 먹어야 하는가입니다. 또 하나는 동물성과 식물성 단백질 음식의 선택 문제입니다. 자, 이러한 두 가지 고민을 청국장 효능과 함께 그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식물성 단백질 음식으로 동물성을 대체할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의외로 동물성 단백질 섭취를 멀리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유는 육식을 하면 몸이 불편해지므로 어쩔 수 없이 채식 유지의 섭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이유나 개인적인 신념 때문에 의도적으로 동물성 단백질을 회피하는 분들도 있겠지요. 자, 이런 분들은 대체로 육류를 멀리하더라도 대신 콩과 같은 식물성 단백질 음식을 섭취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식물성 단백질은 동물성보다 흡수율이나 효율성 면에서 많이 떨어집니다. 식물성은 몇 단계의 전환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이 동물성은 바로 흡수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몸에서 반드시 있어야 할 필수 아미노산 역시 식물성 단백질로는 대체하기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도 끝까지 식물성으로 단백질을 보충하고자 한다면 일반 콩보다는 청국장이 좋습니다. 왜? 콩이 다른 식물에 비해 단백질 함량이 훨씬 높은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단백질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g당 17.8g이나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흡수율이 생콩은 55%, 삶은 콩은 65% 정도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크게 떨어집니다. 반면 이 청국장은 바실러스균이 발효되면서 이것이 단백질 분해 효소를 생성하기 때문에 100% 가까이 흡수됩니다. 청국장의 핵심은 바로 바실러스균입니다. 바실러스균이 없다면 이 단백질 흡수율 100%라는 것은 절대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바실러스균은 유해물질을 해독하고 처리하는 효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청국장을 섭취하면 위장에서 소장을 거쳐 대장을 빠져나가면서 몸속에 쌓인 찌꺼기와 독소를 배출해 줍니다. 그래서 청국장이 대장암 예방에 좋다고 하는 것이겠죠. 또한 간 해독작용 역시 탁월해서 숙취 및 만성 피로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외에도 혈전을 녹이는 작용이 있어 심혈관계 질환 예방에도 청국장은 뛰어난 효능을 발휘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아무리 청국장이 좋아도 체질에 맞지 않으면 해롭지 않냐고 하실 분들이 있겠지요. 콩은 기본적으로 폐와 신을 크게 보합니다. 그래서 폐와 신장이 강한 체질은 장부 적합도만 따진다면 콩이 기본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힘겨운 체질이 이 폐와 신장 둘 다 강한 한태양인 금운 체질입니다. 그래서 이 체질 중에서 몸이 많이 예민한 분들은 청국장을 먹으면 궁합이 맞지 않아 설사하기도 합니다. 저도 역시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떨 때 청국장을 먹으면 이 속이 전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즉 건강 상태에 따라 인체가 받아들이는 반응이 같지 않았다는 거죠. 이 말은 체질적 궁합이 조금 맞지 않아도 내 몸이 받아낼 수 있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청국장은 약물이 아닙니다. 조상되도록 누구나 흔히 먹어왔던 음식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더구나 청국장에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있다면 체질 궁합이 조금 안 맞더라도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모든 음식을 전부 팔체질 궁합을 따져가며 선택한다면 먹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스트레스도 이만저만 아니겠죠. 그럴 것 같으면 사회생활도 불가능할 테고 절간에나 들어가서 혼자 사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건강 유지에 반드시 이로운 것만도 아니란 점을 수없이 반복해서 제가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날마다 청국장을 오랜 시간 계속해서 반복해 드신다면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마 그런 분들은 없을 겁니다. 아무리 청국장을 좋아한다고 해도 일주일에 몇 회 정도 먹는 것이 대부분일 테니까요. 더구나 체질에 맞지 않아도 소화가 잘 되는 부재료를 넣어서 조화시킨 것이라면 의도적으로 멀리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태양엔 금체질로 판정을 받고 나면 의식적으로 육류를 멀리하게 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 단백질은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태양엔 금체질이라도 할지라도 이 부족한 동물성을 보완하기 위해 식물성 단백질의 최고봉인 청국장이라도 보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체질 때문에 고민인 분들도 이 청국장을 매일 먹지만 않으면 됩니다. 가끔 드시면 됩니다. 청국장 활이나 가루 역시 매일 드시더라도 조금씩만 복용하면 건강에 결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과유불급의 원칙만 잘 지키시면 됩니다. 비록 체질에 이롭지 않은 음식도 때로 약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고요. 앞에서 100세 프로젝트의 방편으로 오래 걷고 싶으면 단백질 음식을 섭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육고기 대신에 어류로 대체하면 되지 않느냐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어류만으로 절대로 충분한 양의 단백질을 보충할 수 없습니다. 다 떠나서 체질에 잘 맞는다고 해산물과 풀 잎사귀만 뜯어먹고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871 궁합으로 100세 프로젝트를 달성하기는커녕 자칫 단백질 부족으로 건강이 크게 상하고 수명까지 단축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팔체질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반드시 명심해야 할 진리입니다. 한마디로 영양이 균형 잡힌 음식 섭취가 매우 중요하다는 말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방송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